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지만 우린 뭘 한다? 증간표를 그린다. 진짜 그게 해답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이다. 이제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만 보는 거긴 합니다. 자, 이럴 때 f'x 증간표 그리려면 도함수 알아야죠. 그러니까 칼질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칼질할지 알아야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가 된다. 인수분해가 쉽네요. 다행히.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칼질은 어디 한다? 1, 0, 2, 3. 그래. 아닌데. 그러니까 우선은 0, 1을 우리가 해왔지. 0이 칼질 2번 하고 생선도막 3칸. 그래서 5칸이 나오게 된다. 아, 이게 내가 딴반에서 한 거라서 그래. 딴반에서 한 거라 그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는 여긴 당연히 0이고 여기 부호를 찾는다. 여기 부호는 최고차항 개수 부호를 그대로 따라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에 번갈아 써도 됩니까? 네. 여기 제곱 인수가 없으니까 번갈아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마이너스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금수, 도함수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 증가, 도함수 음수, 원래 함수 감수 쓰면 되는데 이제 뭐 수익선 한번 그려볼까? 이제 0이랑 2를 잘랐어요. 0이랑 2를 잘랐는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닫힌 구간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모든 수를 다 볼 필요가 없다. 여기만 봐야 되고 2보다 큰 모든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는 거라서 여기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증간표에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쳐줍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도 봐야 그러니까 그것도 있긴 있잖아, 원래는. 근데 이 문제에선 볼 필요가 없으니까 딱 마이너스 1로 딱 칸막이를 쳐줘.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우리가 취급 안 한다. 여기도 3보다 큰 수는 취급 안 한다. 그 대신에 마이너스 1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최대 최소 값을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된다? 무슨 점과 무슨 점? 무슨 값과 무슨 값? 극값과 끝값. 극값과 끝값에 여긴 끝값에 해당이 되지.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원래 우리가 그린 증간표에는 없는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 증간표를 보니까 우선 끝값은 얘네고 극값이 어딘가요? F0과 F2. 얘는 이제 극소, 얘는 극대죠. 그러니까 이제 극값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끝값인 얘네랑 극값인 얘네를 이제 증간표에 표현해서 이제 얘네를 계산한 거죠. F-1, F0, F2, F3을 계산한 거예요. 뭐 F0은 진짜 암산으로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과정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중에 무조건 후보가 있단 거지. F-1만 보면 마이너스 1 대입 1 더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5가 나온다. 그래서 후보는 극값과 끝값인데 극값이 1, 5가 있고요. 끝값도 5, 1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 5다. 가장 작은 놈? 1이다. 그래서 얘네가 각각 최대랑 최소가 됩니다. 바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증간표를 그린다. 자, fx는 4분의 1 x 대제곱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증간표 우선 미분을 먼저 해야죠. 미분하면은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아나?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하는 법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지 말고 x 마이너스 1. 그 인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네. 인수가 어떻게 알았어?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요. 이제 얘를 뭐 gx라고 넣을까? 인수정리 내용이 그거죠. ga가 0이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a는 1 제곱
x-a를 x-a라는 인수를 갖는다. gx가.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g1이죠. g1이 0이죠. g1이 0이어서 x-1의 인수를 갖는다. 그리고 이게 1차항이니까 편한 점이 있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gx를 이제 여기 내가 막 케이크랑 칼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한테 1학년 때 배운 사람 있나? 있지만 기억은 안 나죠. 기억나요? 뭔데? 케이크랑 칼 뭔데? 한국 케이크 짠다. 그치. 케이크로 칼 자르진 않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케이크를 다항식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x세제곱 0x제곱 이렇게 없는 항도 순서대로 얘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x제곱 항이 없지? 근데 걔를 이제 0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줘서 써야 돼요. 그리고 1차항 1, 상수항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얘를 x-1로 나눠야지. 그럼 여기다 뭘 쓴다? 2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 어떻게 한다? 1하고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곱해는 반말인데 곱해요 더해요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0이 의미하는 게 뭘까? 0이 나왔다. 0이 나왔다의 의미가 뭐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이거 확인하면 좋겠지. 아, 나 인수분해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얘를 나눴을 때 몫이 뭐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인수분해 과정이 생략되는지 내가 그림판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칼질을 어디다 해야 된다? 진간표 그려야지. 칼질을 어디다 한다? 1이야 1. 우선 1에다가 한다. 그래서 1. 근데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 더 안 되나요? 여기는 왜 칼질 안 해요? 무조건 쫄랐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실수만 보는 거죠. 좌표축에 점을 찍는다. 이거는 수직선을 2차원 시킨 거예요. 수직선에 허수는 못 찍죠. 그래서 허근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좌표평면 2차원상에서도 그러니까 1차원 수직선상에 허수가 의미가 없죠. 그 얘기는 2차원 좌표축 XY 좌표축 좌표평면 상에서도 그 허수좌표인 애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허근은 의미가 없어요. 얘는 허근밖에 안 갔거든요. 실제로 얘는 항상 양수예요. 실수. 어떤 실수를 대입하다 항상 양수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양수 곱하기 x-1이라고 취급해줘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증간표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잘라서 생선 두 도막 났고요. 도함수 둘째 줄. 1일 때는 0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기일 때 부호를 조사하는데 대입해보면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0 같은 거? 잠깐만. 0을 대입하면 안 되고 1보다 큰 수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x- 양수인데 여기는 항상 양수. 그래서 플러스 1보다 작은 수 대입하면 음수 곱하기 양수 해서 음수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도 굳이 따지면 번갈아가 되긴 하는데 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대입한 거고요. 그래서 도함수가 음수다. 원함수 뭐다? 감소. 도함수가 양수다. 원함수 증가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런 식 여기까지 증간표를 원래는 얻지. 근데 지금 여기서 범위를 제한해줬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를 제한했으니까 또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우린 이제 1 기준으로 1보다 크다 작다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에서만 보겠다. 닫힌 구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간표에서 양쪽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추가돼가지고 얘네 값도 계산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최대 최소 알려면 후보가 뭐다? 최대 최소의 후보가 뭐다? 극값이 어디다? F1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놨어.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내가 딴 방에서 계산해놨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고요. 극값은 얘가 끝인가? 네. 극소값 얘밖에 없고요. 끝값은 어떻다?
마이너스 이쪽이랑 이쪽을 계산해서 이제 10이랑 2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후보는 이 세 개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놈 누구? 10.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요. 가장 작은 놈 누구? 마이너스 4분의 5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하면은 이제 최저치수 어떻게 구하냐? 함수를 미분한다. 그리고 증간표를 구하고 거기서 최대치수를 찾는데 그 찾는 힌트가 뭐다? 후보에서 찾는다. 후보를 누구로 두냐? 극값과 끝값 중에 후보. 걔네들에서 찾아도 그냥 모든 점에서 최대치수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다. 그런 거죠. 예제 4번. 꼭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응용문제, 실생활 응용문제 하나씩 꼭 나오죠. 혹시 그런 학생 있나요? 선생님, 저는 기본 문제는 잘 푸는데 응용 문제는 못 풀어요. 이런 사람 있나?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있어? 그래요? 왜 그럴까? 뭐지? 그게 선생님은 참 그렇죠. 이제 그 못하는 학생의 입장도 원래 헤아려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에라이? 아니, 그냥 진심으로 생각, 왜 그럴까? 약간 그런 팁이 있는 사람 있나? 이렇게 응용 문제를 잘 푸는 팁이 있다. 많이 푼다. 많이 푼다? 타고난다. 타고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 알겠어. 난 죽을게. 아니야. 수업을 우선 듣는다. 그러면 우선 내가 예제 4번을 풀어주고 예제 4번 풀어주고 여러분들 문제 4, 문제어 시킬 텐데 그때까지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볼게.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팁이 있을 거야. 예제 4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생활 문제를 통해서 식을 만듭니다. 함수식을 만들고 x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내면 사실 그냥 문제 3번이랑 똑같은 유형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3번은 대놓고 함수 이거야, 범위 이거야 라고 알려준 거고 예제 4번은 그 함수랑 범위를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 예제 4번 봅시다. 자,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봤나 모르겠네. 상자 만들기. 종이로 상자 만들기. 이쁜 색지를 골랐어요. 보라색 색지를 골랐어. 야, 보라색 색지. 이걸로 만들어야지. 상자 만들어야지. 이렇게 잘라서 만들지 않나요, 상자? 나만 만드는구나. 저도 만들어요. 그래? 이렇게 잘라. 우와. 우와. 신기해. 잘라서 이제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접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선 어딨어? 선? 점선 없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라. 뭐야? 이렇게 잘라서 접어서 올리면 상자가 되죠.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없나? 있어요. 있나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부피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잘랐네 내가 이미. 자, 복원 시켰습니다. 밑넓이 이 상자를 밑넓이를 엄청 크게 해야 되니까 조금만 잘라야지. 이렇게 찔끔 해서 상자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밑넓이는 넓어지는데 그 높이가 별로 안 나오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높이를 엄청 크게 해야지. 왕창 하면은 높이는 높아지겠지만 상자를 한번 그려볼까? 높이는 높아지겠지. 이렇게 높이는 높아지겠지만 밑넓이가 찔끔하게 나온다 이거죠. 이런 상자가 생길 거라 이거지. 그래서 언제가 가장 좋을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자르면 안 돼. 그걸 정확히 언제까지 잘라야 최대가 되느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부피식 여기 VX라고 식을 세웠거든요. 부피를 보통 V라고 나타내지. V는 뭐의 약자일까요? 부피. 그러니까 영어 뭐 지금 솔직히 약간
약간 걱정했어. 스펠링 틀렸을까 봐. 어? 몰라요. 아, 그치. 이런 뜻도 있죠. 음량도 있고, 용적, 부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야. 그 식을 세우고, 우리가 전까지 배운 게 뭐다? 어떤 함수식이 있으면, 그걸 미분해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 이거 하는 걸 배웠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부피식 vx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처음에 이제 16 곱하기 10이었대요. 이 사각형이 16 곱하기 10이었대. 16, 10이었대. 근데 이제 이 사각형을 잘라야 된다. 근데 이게 정사각형으로 잘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정사각형으로 자르는지 이해도 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부분이랑 나중에 테이프로 붙일 거 아니야? 안 맞죠? 크기가? 여기까지만 붙을 거 아니야. 여기 안 붙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거예요. 또 정사각형으로 자르는데 그 자르는 크기를 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려면 그 나중에 만들어질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릅니다. 얘가 높이가 되죠. 이 h가 높이지. 그럼 가로 세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놈이 사실 밑면 아닌가요? 나중에 만들어질 상자의 밑면이 되지. 그러면 여기에 가로 세로를 잽시다. 이 가로 길이 몇? 전체 16에서 2x를 뺐지? 16 빼기 2x죠. 세로의 길이는 10에서 x를 두 번 뺐죠? 10 빼기 2x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왔지? 얘네들을 곱해서 vx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응용 문제는 못 풀어요. 기본 문제 잘하는데 그 학생은 이제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vx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아까 나온 거 있어요. 16 빼기 x, 10 빼기 2x, x. 그래서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미분을 했습니다. vx는 이제 4 곱하기 3차식 이런 x세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40x가 되고요. 4를 일부러 묶어냈어. 여러분 개수가 좀 크면은 미분하고 방정식 풀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 곱한 건 미분을 하더라도 계속 살아있잖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4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좀 힘들어. 나도 찾는데 좀 힘들었는데 이제 x-2, 3x-2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증간표 그려야지. 칼질 몇 번 한다? 원래는 2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2만 돼 있지.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우선은 이 x가 우리 이 정사각형을 잘라내는 이 부분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놨지. 얘가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야. 우선 이게 길이죠. 우리가 이걸 일부분을 잘라내는 길이잖아. 당연히 이런 실제적인 수치는 양수여야지. 뭐 예를 들어서 종이를 마이너스 3cm를 잘라낸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당연히 양수죠. 근데 이 x도 범위가 있습니다.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얘를 선생님 저는 6cm 자를 거예요. 6cm 자르고 6cm 자르고 없어졌네. 없어지잖아요. 이러면 자 그러면 어때야 될까? x의 범위가 어때야 될까? 보다 작아야 돼. 이 두 번 합쳐서 여기도 x가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10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x가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때문에 원래는 칼질을 어디랑 어디 해야 된다? 2도 해야 되고 어디도 해야 된다? 3분의 20도 해야 되는데 이 3분의 20은 이 범위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증간표를 어떻게 그렸냐? 0이랑 5라는 이 범위 안에 가둔 다음에 여기 사이에 그 극점에 될 후보는 2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2만 들어간 겁니다. 3분의 20이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증간표야. 이 기준이고 2보다 큰 부분
원래 2보다 크고 3분의 20보다도 작은 부분은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가 없고요. 2보다 큰 부분, 2보다 작은 부분으로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함수는 0이고요. 2보다 큰 수, 2보다 큰 수 넣으면은 여기는 양수인데 아직 3분의 20까지는 안 갔으니까 음수. 양수, 음수, 양수 해서 음수가 되고요. 2보다 작은 부분은 양수, 음수, 음수가 돼서 양수가 됩니다. 도함수가 양수다, 원함수 뭐다? 증가. 도함수, 음수다, 원함수, 감소를 반영해서 증감표 그렸고요. F2 계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0이랑 5 원래 그 극점이랑 끝점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물음표 했어요 선생님이. 왜 물음표 했을까? 여기도 구해야 되잖아. 극점과 끝점 구해야 되잖아. 여기 왜 물음표 했을까? 너무 깊게 생각하네. 귀찮아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은 우선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얘가 딱 답이 돼도 애매해.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떨 때, 이 부피가 어떨 때를 원하고 있어? 부피가 어땠으면 좋겠어? 최대가 됐으면 좋겠지. 이미 얘가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최대 최소 후보가 극값과 끝값이죠. 그래서 F0, F2, F5가 후보야. 근데 여기서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 F2보다 어때? 작을 수밖에 없지. 여기에서 감소하는 길밖에 없는데 몇이 나오든 간에 144보단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증감표 상에서 사실 끝났다. 최대값은 무조건 F0과 F5가 아닌 F2다. 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음표 했습니다. 안 구해도 돼서. 좀 그렇긴 하네. 그래도 뭐 구한다고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내가 VE 지금 VX 함수죠. FX 함수가 아니라 VX 함수에서 2 대입한 VE를 계산했더니 12 곱하기 6 곱하기 2가 돼서 144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 X만 구하면 되네. 그러니까 몇 cm로 잘랐을 때 최대가 되냐를 그것만 구하라고 했죠. 부피를 구할 필요는 없고. 근데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cm로 자르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cm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랑 문제 5번도 풀어보세요. 여기 식을 세우는 게 힘들 거야. 문제 5번은 식이 세워져 있네.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식을 세우는 게 생소하지 식만 세우면 이 문제 3번처럼 똑같이 풀면 됩니다.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식을 잘 세우고 풀 수 있을까? 문제 4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넓이는 이제 영어 S로 표현을 한다. 왜 S였지? 이것도 알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넓이는 S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공식 같은 거. 삼각형의 넓이 S는 뭐 2분의 1 AB 뭐 이렇게 AH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넓이에 대한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Y 변수는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지. 근데 무엇을 X로 놓을 거냐? 뭐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넓이가 변한다. 그 X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 뭐를 X로 잡을래? 저는 거기요. 거기. 그냥 여기 네네네.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로 보통 잡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X축, Y축 기본 세트예요. 이렇게 있다. 노란색 네모가 이렇게 있었다. 색칠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점의 좌표를 아예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이 점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넣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넓이를 알아야 돼. 이 넓이가 궁금한 거지. 이 넓이가 궁금하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되죠. 가로랑 세로를 수치화할 수 있냐 이거지.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를 S라는 함수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미분 과정, 증감표 과정, 최대 최소 과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로 세로를 이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냐. 우선 이만큼이 X죠. 이만큼이 X지. 근데 우리 직사각형이 얘 2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 y좌표만큼이 세로의 길이죠.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다. 여러분 이거 근데 방금 가로의 길이가 2x다 했을 때 얘 또 우리는 이제 길이란 말이야. 길인데 양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거 x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x가 음수면 2x로 표현하면 사실 안 되지. 그래서 근데 x가 음수여도 직사각형은 나타나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 x가 이쪽에 음수 쪽에 있어도 직사각형은 나와. 그림 봐봐.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x가 양수일 때만 살펴봐도 최대를 구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가로의 길이가 2x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양수만 이 x가 양수 범위에서 변하는 이 범위에서만 따져도 최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정하고 하겠습니다. x가 양수이고 근데 또 뭐보다 작아야 될까? 우리가 이런 거 스스로 찾아봐야 돼. x의 범위 스스로 찾아야 돼. x가 어떻게 되면 또 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루트 6보다 작아야 돼요. 이 점을 넘어가면 또 의미가 없죠. 여기가 얘는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루트 6이죠. 그래서 0이랑 루트 6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당연히 이제 넓이에 대한 식 fx를 세워서 최대치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곡선과 x축과 이 점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이런 도형이 안 나와요. 곡선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을 못하죠. 이 루트 6을 벗어나면은.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고 써주겠습니다. x는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우선 xx 봅시다. 여기 가로의 길이 몇? 2x죠. 세로의 길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3번 유형이 된 겁니다. 아까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범위를 생각하고 가로 세로 길이를 잰 게 그 과정 덕분에 문제 4번이 문제 3번 정도의 난이도로 줄어든 거야. 이제 그 기본 문제 푸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방금 이 과정 할 수 있겠어요? 응용 문제 자신 없는 학생들 어때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기본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야 응용 문제도 이런 식을 세우기도 편해. 내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선 fx가 필요하고 x의 범위가 필요하겠구나를 이해할 거 아니야. 이 문제에 익숙해야. 그러고 뭔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히나 도형 같은 거 수치화하는 거에 익숙해야 돼. 뭐 이거 넓이니까 가로 세로가 필요하겠구나.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래서 가로는 어떻게 재고 세로는 어떻게 재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이 이 점의 좌표를 그대로 따온다면 그 xy 좌표 그 성분 덕분에 얘가 가로가 x의 2배, 세로는 y 좌표인 거를 또 알겠죠?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 어떤 대상을 수치화하는 거에 익숙해야 이런 응용 문제를 또 잘 풀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면 됩니다. 문제 3번처럼 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곱해볼까?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2x죠.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6으로 묶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6 곱하기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어이구 잘못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증간표 그릴 수 있겠지? 또 복부도 해보자. 재활용 잘하죠? 근데 이거 우리 다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뿔마 루트 1 해야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그냥 루트 2.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있나? 우리가 0에서 루트 0만 보지. 마이너스 이거 지울게. 이거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증간표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를 보는데 0에서 루트 0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봐도 돼. 여기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증간표를 그릴 때 0이랑 루트 6으로 막은 다음에 루트 2만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루트 2 여기다 옮길 거야. 루트 2 여기다 옮기고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6. 아이고. 여기가 루트 6.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증간표 왜 이렇게 바꿔서 보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다 0이 당연히 0이고 점점점 점점점 여기는 부호가 뭐다? 도함수가 루트 2보다 크다. 부호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요. 마 곱하기 뿔 곱하기 뿔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보다 작다? 0과 루트 2 사이 마이너스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네. 마마 뿔 해서 뿔입니다. 여기 이제 이거에 맞춰서 증가함수를 잘 가져오면 되겠죠? 아이고 증가함수 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가 없어. 여기 몇이야? F0이랑 F 루트 6 뭐야? 안 구할 거야 나. 딱 봐도 여기서 우리가 최대를 구하고 싶지. 최대값은 어디를 구하면 되겠다? 0, 루트 2, 루트 6 중에 루트 2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도 되겠다. 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루트 2 대입해야겠다. S 루트 2 보면서 대입합시다. S 루트 2 어이구 뭐야 S 루트 2 계산하면은 2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6 2 루트 2 곱하기 4네요. 8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8 루트 2겠다. 이해됐나요? 얘를 우선 이제 문제 3번화 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점 그리고 양수가 보기 편하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x라는 점을 여기 x, y를 여기다 잡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x가 양수인 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범위 살펴보기도 좋고 식 세우기도 좋아서.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수치화해서 결국엔 넓이도 수치화를 시켰지. 문자화 시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얻어냈고 범위를 얻어냈다? 그럼 문제 3번 유형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문제 5번은 다행히 이제 그런 애들보단 쉬워요. 이미 나와 있지? 이미 식에 나와 있어.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fn이라고 할까? fn은 뭐다? 마이너스 n세제곱 x네. 마이너스 n세제곱 플러스 450n제곱 제곱이다. 범위도 나와 있어요. 0과 450이라고 나왔네요. 이때 100벌 판매에서 생기는 이익. 그냥 이거 뭐만 해주면 된다? 괄호 1번. 그냥 100만 대입하면 돼요. F100. F100. 근데 이거 나 계산 좀 쉽게 하려고 묶을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묶을래. 그럼 n 마이너스 450 이죠? F100이 뭐냐?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만이 붙네요.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만 n 마이너스 450 100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350이죠. 곱하면은 350 곱하기 만이네. 20, 100. 뭐야? 만 아니죠? 10만이죠. 마이너스 만 곱하기 350. 그래서 350만이 되겠네요. 콤마 할까? 3,500만인데? 350만. 예.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2번. 최대가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증간표 그려야지.
미분해볼까? F 프라임 N. F 프라임 N. 어떻게 되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900n이죠. 마이너스 3n으로 묶을까? 마이너스 3n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 n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증간표 그려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범위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범위가 있어요. 0이랑 300을 원래 해야지. 근데 이게 0에서 450이죠. 지워보자. 0에서 450인데 0에서 450 사이에 있는 건 300밖에 없지. 이렇게 살펴보자 이겁니다. 여긴 당연히 0이고요. 여기 부호. 도함수 부호. 300보다 크면 음수, 양수, 양수. 마이너스죠. 300보다 작으면 음수, 양수, 음수. 플러스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네. 화살표 가져오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사실은 나왔죠. 0이랑 450 안 궁금해. 그냥 물음표라고 할게. 안 궁금해. 근데 물음표는 너무 그렇고 그냥 비워놓을게. 이제 F300을 구하면 되겠다. 이거를 구하는 게 나왔네. 답은 나왔네. 몇 벌을 팔아야 최대가 되느냐. 300벌을 팔아야 최대가 된다.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최대 이익이 얼마냐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뭘 구하면 된다? F300을 구하면 되겠죠. fx가 될 때 F300 F300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0의 제곱 9만에다가 뭘 곱하냐? 450 마이너스 n 잠깐 n 빼기 450 300 빼기 450 9만 곱하기 150을 하면 되겠다. 곱하기 150 몇 나오지? 이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350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대최소 어떻습니까? 우선 증간표, 우리가 증간표를 그릴 줄 안다 라고 생각하면 세대최소 진짜 별거 없어요. 구간 잘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극값과 끝값을 살펴보면 돼. 그리고 응용문제는 좀 꼭 지금의 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기본 문제는 잘하는데 응용 문제가 힘든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정말 그냥 그 응용 문제랑 관련이 있는 기본 문제를 많이 숙달되면은 그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지가 또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런 수치화를 잘하다 보면 다른 유형의 응용 문제도 또 이런 능력 덕분에 또 도움이 돼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겠습니다.